네, 안녕하세요. 수학 교과서 32쪽, 33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봤어요. 나누어지는 수뿐만 아니라 나누는 수도 소수인 이런 나눗셈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점이 있었죠. 바로 소수점이었어요. 앞에 오는 나누어지는 수와 뒤에 오는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소수점을 똑같은 칸만큼 이동시켜 줬을 때에는 그 몫이 동일하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소수의 소수점을 이동시켜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형태로 계산했던 거죠. 오늘도 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3번 리본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05m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 1.25m로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구해야 하는 것은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개수를 구해야 돼요. 주어진 정보는 리본을 0.05m씩 자를 거고요. 총 리본의 길이는 1.25m라는 사실이네요. 리본이 1.25m가 있을 때 이 리본을 0.05m씩 계속 잘라낼 거예요. 이때 총 몇 조각이 나오느냐라는 거니까 1.25를 0.05로 나누면 되겠죠? 구하는 식은 1.25 나누기 0.05입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 영상 잠시 멈추고 답이 어느 정도 될지 대강 어림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어림을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은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1.25를 조금 간단한 수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1.25 말고 얘를 그냥 1.2로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0.05라고 해볼게요. 자, 0.05가 두 개 있으면 얼마죠? 0.05 더하기 0.05, 0.1입니다. 그리고 이 1.2는 0.1이 12개 있는 거랑 같죠? 12배예요. 근데 사실 이 0.1은 0.05가 두 개인 거니까 2 곱하기 12 하면 1.2는 0.05가 24개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0.05가 두 개 있으면 0.1이고 그 0.1이 다시 12개 있으면 1.2죠. 그래서 여기서 2배 했고 여기서 또 12배 했으니까 총 24배 한 거죠. 24배인데 이건 1.25로 한 게 아니라 1.2로 한 거니까 정확한 게 아니죠. 약 24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랑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했죠? 어림은 대충 짐작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밑에 그림을 볼게요. 지혜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지난번에 슬기가 한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지난 시간에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꿨고요. 이번 시간에는 단위가 미터니까 그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거래요. 자, 1미터는 몇 센티미터죠? 1미터는 100cm예요. 그러면 미터가 센티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숫자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건 소수점을 두 칸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1.25랑 0.05에도 똑같이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센티미터로 바꿔줘 볼게요. 0.05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죠. 왜냐면 10이 아니라 100을 곱했으니까요. 0이 두 개죠. 그래서 소수점이 여기 찍히니까 자연수 5가 됩니다. 1.25도 마찬가지겠죠. 곱하기 100, 0이 두 개니까 소수점도 하나, 두 칸 이동해서 여기에 찍힙니다. 그러면 자연수 125와 같죠. 즉 리본 1.25m를 0.05씩 자르는 것은 리본 125cm를 5cm씩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글자 없이 식으로만 정리해보면 1.25 나누기 0.05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다 이동시키면 125 나누기 5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125 나누기 5는 5가 여기에 못 들어가죠?
12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5, 2는 10 가능하고 이 자리에 써야 되죠? 5, 2는 10, 2 내려오고 5도 쓸게요. 5, 5, 25 끝. 몫은 25입니다. 즉 1.25 나누기 0.05는 2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25개죠. 지혜가 계산한 방법은 미터를 센티미터로 단위를 바꾸어서 계산한 거죠. 그리고 이걸 소수점으로 생각해서 답을 쓴다면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랑 뒤에 오는 나누는 수 둘 다에 이번에는 100을 곱했죠. 결과적으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했습니다. 자, 33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은 12.5를 0.5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걸 자연수로 했더니 125 나누기 5였습니다. 오늘은 1.25 나누기 0.05를 했는데요. 얘도 자연수로 바꾸면 125 나누기 5였어요. 똑같네요. 이 내용을 33쪽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어떻게 계산했었나요? 소수점을 하나씩 옮겨주면 125 나누기 5가 되고요. 소수점을 2개씩 옮겨주면 125 나누기 5가 됐었죠? 12.5에서 소수점을 하나 옮기려면 곱하기 10을 해줘야 돼요. 10배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나누는 수에도 똑같이 소수점을 하나 옮겨주기 위해서 10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125 나누기 5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계산했더니 25가 나왔고 그 답은 아까 계산했죠? 25였습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0.5도 2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오른쪽 이번에는 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옮겨야 했어요. 즉 0이 2개 필요하다는 거죠. 100을 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에도 100배, 나누는 수에도 100배를 해서 소수점을 2칸씩 옮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처럼 125 나누기 5가 나오고요. 그 답은 25였으니까 1.25 나누기 0.05도 25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앞에 오는 나누어지는 수와 뒤에 오는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했어요. 근데 그건 10의 배수였죠. 똑같이 10, 100 등을 곱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 앞에 오는 수, 그리고 나누는 수, 뒤에 오는 수, 이 두 수에 서로 똑같은 수를 곱해 주어야 했어요. 소수점 같이 옮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5번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영상 잠깐 멈추고 두 문제 풀어주세요. 32.4 나누기 0.6, 32.4, 0.6 둘 다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1개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도 1개씩은 옮겨 주어야 자연수로 만들 수 있겠죠. 소수점을 1개 이동하려면 곱하기 10을 해주는 게 맞죠? 여기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에서 소수점을 한 칸씩 옮겼으니까 324 나누기 6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6이 3보다 커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한꺼번에 보면 6, 5, 30. 32 빼기 30은 2고요. 4 내려옵니다. 6, 4, 24. 떨어지고 몫은 54네요. 그러면 얘의 몫도 똑같이 54가 됩니다. 0.96 나누기 0.12. 이번에는 소수점 아래에 자리가 2개예요. 그러면 10, 100, 10, 100, 0 2개에 100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96 나누기 12가 되죠. 12가 두 자릿수니까 여기엔 뭐 어차피 쓸 게 없어요. 한꺼번에 96까지 볼게요.
1의 자리를 힌트로 보고 계산하면 28에 16이니까 8을 넣어 볼게요. 28, 16. 1, 8은 8. 1 더하면 9. 떨어지죠? 8배네요. 그러니까 0.96 나누기 0.12도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을 옮겨주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소수점을 1개 옮겨본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점을 2개 옮기는 것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의 배수를 곱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